네, 정부가 수도권에 무려 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 이 계획이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핵심만 쉽고 정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대규모 주택 공급 약속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인 거죠. 네, 바로 6만 호입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약속한 물량인데요. 이 숫자가 말이죠. 만약에 정말로 현실이 된다면 이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계획을 제대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약속이 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개의 아주 큰 장벽을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성공했을 때와 반대로 실패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려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로서 우리는 도대체 뭘 봐야 하는지 그 핵심 포인트를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6만 호 공급 약속입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울 시내 바로 이 안에만 약 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그 중심에 바로 태릉 골프장하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 개발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핵심 장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 두 곳, 태릉과 용산이 지난 정부에서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됐던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번에도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첫 번째 장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태릉 부지,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 강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 높이 규제가 엄청나게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아주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이죠. 2020년에도 똑같은 계획이 있었는데 바로 이 문화유산 문제에 딱 걸려서 공급 물량이 6,800호에서 3,000호로 거의 반토막에 나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피하려고 정부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아예 땅을 깎아내서라도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바로 그 경관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무려 5천억 원을 들여서 태릉 선수촌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게 바로 현 정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 장벽, 용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이 지역의 미래를 두고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어요. 여기는 금융과 마이스 산업의 허브, 즉 국제업무 지구다. 이 정체성을 지킬 거냐? 아니면 그래도 주택 공급이 더 시급하다. 여기에 무게를 둘 거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갈등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이 급하니까 1만 호는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도시계획 권한을 쥐고 있는 서울시는 8,000호가 넘어가면 국제업무지구라는 정체성이 흔들린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교가 너무 부족해서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순서입니다. 성공 시나리오. 그렇다면 이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계획이 진짜 성공한다면 시장에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정부가 이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약속한 물량을 공급해낸다. 그러면요,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소였던 이 공급 불확실성이라는 게 해소되면서 시장 안정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이나 건설 관련 업종에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죠. 네 번째는 반대의 경우 실패 시나리오입니다. 이 계획이 또다시 좌초된다면 그때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번 계획마저도 과거처럼 흐지부지 되거나 규모가 대폭 쪼그라든다면 역시 공급은 안 되는구나 하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커지고 시장 불안감도 증폭될 겁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시장의 신뢰가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최종 투자자 관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자,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우선 태릉. 이건 국가유산청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끝까지 봐야 합니다. 만약에 물량 축소 없이 오케이 사인이 나면 이건 정말 좋은 신호죠.
하지만 또다시 3,005만 지으세요. 이렇게 규모가 확 줄어든다? 그럼 이건 부정적인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용산은요, 정부와 서울시가 언제 합의하는지 그 뉴스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 협상이 길어진다는 건 곧 사업 전체가 늦어진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이 두 가지의 결과가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를 결정하는 아주 직접적인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한마디로 공급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의지 대 현실의 단단한 장벽, 이 둘 사이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는 바로 속도와 규모입니다. 이 계획이 과연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최종 공급 규모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이 두 가지 변화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